네, 글로벌 웨신센터입니다. 새벽 동안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시장은 이러한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시죠. CNBC 보도 내용입니다. Fed Chair Powell says inflation is starting to ease, but interest rates still likely to rise. 네,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CNBC 기사 내용 통해서 코멘트 살펴보시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제 지표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은 길 수 있고 금리는 추가로 더 인상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 아래에 위치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언에 파월 연준 의장의 스탠스가 모두 다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This inflationary process, the process of getting inflation down has begun. 네, 거듭 강조했던 그리고 시장이 주목했던 이 disinflation,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완화가 시작이 됐다고 봤습니다. 또 그 아래로 보시면 and it's begun in the goods sector, which is about quarter of our economy. 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상품 섹터에서 시작이 됐고 이런 상품 섹터는 우리 경제에서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발언이 파월 연준 의장의 주요 발언이라고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선 파월의 발언에는 완화적인 스탠스와 매파적인 스탠스가 모두 다 섞여 있었습니다. 이번 1월 고용시장 지표에 대해서는 연준이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1월 고용 통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물가가 하락하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상품 가격에서 나타났지만 아직 주택과 서비스 시장에서는 시작되지 않았다는 발언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 안에서도 시장은 후자보다는 앞에 있었던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기 시작했다는 발언에 조금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2023년,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봤고요. 아마 내년 2024년부터는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었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내비추기도 했는데요. 다만 고용시장이 계속 강하거나 물가가 계속 오를 경우에는 금리를 추가로 올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로지 경제 지표를 보고 판단을 할 것이라며 수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뒤에 가서 살펴보시겠지만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고 또 고용시장이 뜨거울 경우에는 추가 긴축에 대한 여지를 남기면서 시장의 반응이 주춤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기 시작했다는 발언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미국 증시 일제히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나오기 전에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의 발언도 이어졌는데요. CNBC 보도 내용입니다. Fed's Neil Kashkari says central bank has not made enough progress, keeping his rate outlook. 네,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기사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가 견조한 고용시장을 근거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더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5.4%까지 올려야 한다며 동료 정책 이반자들보다도 공격적인 기조를 나타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은 앞서 살펴볼 수 있었다시피 완화적인 분위기를 띄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직 연준의 위원들은 아직은 매파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반영한 발언이었는데요. 지표를 볼 경우에는 이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인 닐 카시카리는 최종 금리를 5.4%까지 인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고요. 미국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의 긴축 경계심이 다시 높아진 가운데 미국 연준 고위 당국자들도 기준금리를 앞서 공개했던 점도표보다 더 높여야 할 가능성을 내비춘 겁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1월의 폭발적인 고용 증가세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아직 할 일이 많다는 증거라며 최종 금리가 연준의 전망치보다도 높아질 가능성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금리를 인상할 경우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며
인플레이션의 천장이 뚫리도록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통화정책의 효과가 경제에 나타나도록 두어야 한다는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나갔는데요.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는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완화적인 입장을 더 많이 강조를 했던 인물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렇게 공격적인 스탠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발언 살펴보시면서 연준 위원들은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체크 포인트로 두셔야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세 번째 기사 내용 살펴보시죠. 개별 종목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야후 파이낸스 보도 내용이고요. Meta's Horizon Worlds has been a dud. Now the company is hoping to open up its metaverse to teenagers. 네, 메타 플랫폼, 메타는 어떠한 발언을 내놨는지 기사 코멘트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이 자체 가상현실 세계인 호라이즌 월드의 이용자 연령대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그 전까지 18세 이상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에 큰 변화를 준 것으로 큰 결정이라는 외신들의 평가가 이어졌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과 주요 외신들은 메타가 10대 가입자를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고 전해왔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메타의 새로운 전략에는 13세부터 17세에 이르는 10대들에게도 이 호라이즌 월드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르면 3월부터 이 서비스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호라이즌 2023년 목표와 전략 문건에 따르면 이 가브리엘 아울 메타의 부사장은 10대와 젊은 성인의 이용자 수를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경쟁사들은 이 세대들의 독특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며 호라이즌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세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호라이즌 월드는 이용자들이 아바타를 통해서 가상 공간에서 업무와 쇼핑 등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18세 이상만 이용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새롭게 이런 티네이저들 그러니까 10대들을 공략에 나서면서 새로운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 주력을 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사업에 뼈아픈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는 발자취를 남기면서 외신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눈여겨봐야 한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내용 살펴보시죠.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이고요. Baidu to finish testing ChatGPT style project Arnie bought in March, shares rally. 네,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바이두도 AI 챗봇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자체 개발한 AI 챗봇인 어니봇을 내부 테스트를 3월 중에 끝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챗 GPT 신드롬이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어제는 구글의 소식이 이어졌고 오늘은 중국의 바이두도 자체 개발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이 바이두는 자체 개발 챗 GPT AI 봇인 어니봇 내부 테스트를 오는 3월에 완료를 할 것이고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챗 GPT 시장에 대한 열풍이 더 강해지면서 속속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개발에 나서고 또 공식 발표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부분들 업데이트되는 내용들 있는지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기사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